조세심판관 회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 청구 사건은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심리 및 의결을 거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심판 청구의 대상이 소액인 경우에 소액의 기준은 국세 관세의 경우에는 3천만 원, 지방세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렇게 소액인 경우에는 또는 경미한 것인 경우에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청구에 대해서 조세심판관 회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 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심리하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심판 결정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 상임조세심판관 전원, 원장이 지정하는 상임조세심판관과 동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비상임조세심판관입니다. 이러한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의결하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조세심판관 회의는 2단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소부에 해당하는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대부분의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결정을 한 사안에 대해서 심판 결정을 변경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심판원장이 상임조세심판관 전원과 그리고 동수의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세심판관 회의 결정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 청구 사건은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심리 및 의결을 거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심판 청구의 대상인 소액인 경우에는 주심 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조세심판관 회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며 당해 행정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청은 심판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등 쟁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분이 종국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 설치되어 있는 조세심판청구의 가장 강력하고도 특징적인 것입니다. 즉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심, 2심, 3심 즉 3번에 걸쳐서 소송을 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에 해당하는 처분청도 행정관청도 불복을 즉 항소 또는 상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처분청은 오로지 그 결정을 따라야 되고 그 결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 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즉 과세관청은 그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전말을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판 결정은 행정처분의 일종이므로 행정처분에 인정되는 공정력, 불가쟁력이 있고 쟁송 절차를 거친 재결의 효력으로서 불가변력, 기속력, 형성력이 있습니다. 납세자는 심판원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당연히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납세자는 심판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과세관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리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회에서 말씀드린 그 심리 원칙이 그대로 조세심판 결정에도 포함이 되고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입니다. 심판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 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되는 결정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과세 표준의 증가, 세액의 증가,
이월 결손금액 감소, 환급 세액의 감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납세자가 안심하고 불복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불복 청구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원칙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불고불리의 원칙입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심판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 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심판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고 그 범위는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에 국한하고 그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만일 예를 들어 100만 원의 부가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100만 원이 아닌 50만 원에 대해서 불복 청구를 하게 되면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불복 대상이 되고 처분의 취소, 즉 불복 심리의 대상은 100만 원이 아닌 50만 원에 한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변경이 가능하고 5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추가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유심정주의입니다. 자유심정주의는 조세심판관회의의 독특하고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조세심판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관청에서는 분리되어 독립된 심정으로 독립하여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산하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조세심판관은 비록 직업 공무원에 해당하지만 과세관청 소속의 공무원이 아니고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은 특히 교수 그리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독립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된 심정으로 조세심판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립된 조세심판관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법률적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유심정주의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조세심판관은 심판 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 형평을 참작해서 자유심정으로 사실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유심정주의는 본래 소송법에서 발달된 증거법 원칙으로서 재판관이 증거 자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할 때 증거의 범위나 그 신빙성의 정도를 검토하고 인정함에 있어서 법률상 아무런 구속이나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유심정주의는 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청구의 심리 절차에서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관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심판결정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판결정의 종류는 첫 번째, 각하결정이 있습니다. 각하결정은 요건심리를 한 결과 청구인이 불비한 경우에 청구인이 주장한 이유 등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입니다. 즉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각결정입니다. 기각결정은 청구 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본안 심리에 의하여 청구 주장의 내용 및 이유 등을 검토 심리하고 그 불복의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즉 청구인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처분 등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유지시키는 결정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기각 결정이 있게 되면 그 기각 결정을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불복을 제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용결정입니다. 인용결정은 본안 심리 결과 불복의 내용이 유있다고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청구인의 불복을 받아들여서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 경정, 재조사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용 결정이 있게 되면 그 인용 결정을 송달받은 처분청은 당초의 과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처분청이 조세심판관 회의의 인용 결정에 불만이 있거나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사정을 들어서 처분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분에 대해서 인용 결정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복을 제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인용 결정은 그대로 종국 결정으로 확정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인용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거나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결정 주문에 따른 처분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이 앞서 본 결정의 기속력과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음으로는 감사원 심사 청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심사 청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와 대등한 형태의 심사 청구입니다. 감사원의 피감사기관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처분인 과세처분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 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납세자는 사전권리구제제도로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를 하고 그 사전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만족된 처분을 얻지 못하여 고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후구제제도에 나서게 되고 사후구제제도로서 임의 절차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을 처음으로 제기할 수도 있고 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는 사후 불복 제도로서 국세청에 또는 관세청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심사청구, 즉 국세, 관세, 지방세에 따라서 해당 최상급 기관인 국세청 등의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보다 독립된 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또는 조세심판원 또는 국세청의 심사청구와는 별도로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불복제도는 크게 좀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 등 과세관청에 설치되어 있는 심사청구 그리고 독립된 준사법 절차에 준하는 형태의 심판청구 또는 모든 행정관청의 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사원의 심사청구 이렇게 세 군데 중 한 군데를 선택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본인의 불이익한 처분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보다 신속하고도 빠른 구제 절차를 선택한다는 입장에서 국세청의 심사청구, 관세청의 심사청구, 광역지방자치단체 심사청구를 선택해서 불복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나 보다 독립적이고 준사법 절차가 보장되어 있는 심판 청구를 제기해서 절차 및 그 제도의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의
과세관청의 처분이 소속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 청구의 청구기간은 피감사기관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행위에 관한 이해관계자 있는 자는 심사 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원의 심사 청구도 국세청의 심사 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와 동일하게 고지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판 전 불복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결정의 효력 그리고 결정의 종류 그리고 결정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원 심사 청구에 대해서 또 각하, 기각, 인용 그리고 재조사 결정이 있을 수가 있고 과세관청은 감사원 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나 국세청의 심사 청구와 같이 법원의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행정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납세자는 감사원 심사 청구에 대해서 불복 청구를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감사원 심사 청구도 기본적으로는 사후권리구제제도로서 조세 불복에 해당하고 조세 소송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권리구제 절차이므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다만 심판원,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와 같이 조세심판관 회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감사원에 구성되어 있는 감사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는 상기에서 살펴본 불복 절차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납세자는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순차적으로 3 절차를 모두 거칠 수는 없고 이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만일에 납세자가 순차적으로 거치는 형식으로 불복 청구를 하게 되면 그 불복 청구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 불비에 해당하여 각하 결정을 받게 되고 그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금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복 청구 절차의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은 불복 청구를 반드시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즉 이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는데 국세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국세에 대한 쟁송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택일하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정치주의를 도입하였습니다. 조세 심판은 심판 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 청구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은 심판 청구 없이 소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시도지사의 시군구 지방세 심사청구 제도는 폐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세소송 실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소송이란 조세 법률 관계에 관한 쟁송을 심리 판단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조세 행정소송, 조세 민사소송, 조세 헌법소송 등 모든 조세 관련 소송을 의미합니다. 그중 조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납세자 자신의 권리 구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인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 그리고 납세자 자신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객관적 소송인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으로 분류됩니다. 협의로는 행정소송법에 적용을 받는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조세소송을 하는 기관은 서울과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서울행정법원, 서울에서는 서울행정법원, 행정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행정법원이 담당을 하고 있고, 수도권인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의 경우에는 각 지방법원의 행정부가 설치되어 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조세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세소송의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법은 행정법의 한 분야로 인식되어 있고, 조세법원이 따로 설치되지 아니한 우리 법제 하에서는 조세소송은 일반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법원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행정법원을 설치하여 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과 함께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행정법원은 서울 지역에 서울행정법원만 설치되어 있고, 경기도 이하 수도권 그리고 지방에는 행정법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법원 설치 전에 지방법원 내 행정부가 설치되어 있고, 행정부가 행정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관청의 재량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오직 그 적법성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므로 조세소송에서는 당해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한목적성 여부가 흔히 문제되는 일반 행정소송에서와 같이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는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조세불복에서 살펴본 조세심판관 제도, 심판 청구, 심사 청구의 경우에는 반드시 위법뿐만이 아니라 위법한지뿐만이 아니라 부당한지 여부도 판단의 대상이 되어서 자유심정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세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조세 법률주의가 대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당해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세소송의 종류와 관련해서 먼저 항고소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항고소송은 과세관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소송으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납세자 자신의 권리 구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취소소송,
이에 해당하는데 대표적 소송의 형태입니다. 과세관청에 위법한 부가처분 또는 징수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되며 실무상 조세소송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무효등 확인소송입니다. 과세관청이 한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부가처분 무효 확인소송, 부가처분 부존재 확인소송 등이 이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입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적극적 행정행위에 따라서 그 행위가 권익을 침해하게 되고 그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것이 항고소송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과세관청이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다음으로는 당사자 소송이 있습니다. 당사자 소송이란 과세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 등에 의한 공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서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확정된 부가가치 환급액은 과세관청의 침입적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금액을 환급해 주지 아니하는 행위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환급액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당사자 소송, 즉 민사소송에 준하는 형태의 당사자 소송을 하게 되고 그 당사자 소송의 상대방은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세 사건에서 유의할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 채무가 우선 성립을 해야 합니다.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는 것은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고 과세관청의 부가처분이나 납세 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 의무자가 과세 요건 충족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급과세 금지 원칙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서 각 세목별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과세 세목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가 각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이며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때가 그 성립 시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조세 채무의 확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세 채무의 성립이라는 것은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또는 특정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바로 성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조세 채무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납세자의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살펴보자면 추상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 채무에 관해서 과세 주체인 국가 등이 그 이행을 청구하고 납세 의무자가 이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조세 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 확인 절차를 조세 채무의 확정이라고 합니다. 이 확정의 방식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고 납세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국세는 신고 납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법인세가 신고 납세 방식입니다. 즉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신고 납세 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부가과세 방식입니다.
부가과세 방식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가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증여세, 상속세 등이 부가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자동확정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확정 방식이란 조세 채무의 확정을 위한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처분을 하여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형식의 조세 채무 확정의 방식입니다. 이런 조세 채무의 확정 방식에 따라서 부가제척기간이 언제 결정이 되는지, 부가제척기간의 성립시기, 부가제척기간의 말기가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 또는 변경청구를 언제부터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세 채무의 확정 방식은 추후의 행정소송의 결정과도 면밀하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